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메르스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검사비와 치료비를 누가 내는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신고해달라는 건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현재 메르스 확진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비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돈 걱정 때문에 병을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보건당국에 바로 알리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역사회 내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메르스로 판정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무증상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받아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격리기간, 생업에 지장받는 가구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금액도 확대됩니다. 현재 긴급 생계 지원 대상에는 직장인이 빠져 있습니다. 격리 대상자와 확진 환자에 대한 보상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준들을 완화하고 이것들을 검토해서 추가 보고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의료인이나 휴업 등 피해를 입은 영세의료기관을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은 일괄 휴업에 들어갔는데 어린이집은 여전히 정상 수업 중입니다.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이기 때문인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동생을 배웅하러 나온 언니는 오늘 유치원에 가지 않아 신이 났습니다. 언니를 남겨둔 채 동생은 엄마 손에 이끌려 어린이집 마을버스에 오릅니다. 더 어린데 어린이집은 하고 유치원을 쉰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쉬려면 다 같이 쉬던지 그래야 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휴업하는 유치원이 600곳이 넘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따로 휴업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너무 이런 거에 좀 보건복지에서 너무 자기가 알아서 좀 이렇게 쉬라 휴업을 해라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문서도 안 내려오고 정부 부처 간 다른 정책으로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도 관련이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10하루를 어린이집을 다녀야 국가로부터 이제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10하루 이상으로 더 이제 결석이 더 많아질까봐 이제 부모들도 출석을 인정해달라 이런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학부모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복지부는 그제서야 어린이집의 의무 출석 일수 내규를 잠정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린입니다. 폐 질환을 비롯해 몇 가지 종류의 질병을 이미 앓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메르스의 증상은 대부분 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미국 보건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데니얼 루시 미국 조지타운대 미생물 면역학 교수는 지난 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사회 모든 부문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국에서 발병한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시 교수는 폐질환과 신장질환, 면역결핍, 당뇨 같은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증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전제했으며 메르스 바이러스는 지난 2003년 사스 바이러스의 먼 친척벌이지만 전염력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르스 격리자가 생계와 관련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유급 휴가를 적극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 단체 협상 등에 따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유급 휴가 규정이 없을 수 있다며 메르스가 사업장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라도 메르스 격리자가 모두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이면 만료되는데요. 인권위의 현 상황을 점검해보고 새로 선임될 인권위원장의 조건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세워진 국가인권위원회. 오는 8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 선임될 인권위원장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고자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권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실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인권위 상황은 현 상황은 위기적 상황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위의 주요 역할인 정책 권고나 징정사건 권고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고 지적됐습니다. 인권위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정책 권고 수가 총 4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09년부터는 점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권위가 지난해 벌어진 세월호 사고 등 시기별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장애계 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시정해야 하는 인권위가 장애인 인권 감수성이 적은 인물로만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새로 선임될 인권위원장에 대한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이 지내는 6년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된 실효성으로 일할 인권위원회가 인권도 장애도 모르는 최고 책임자로 인해서 긴 세월을 제대로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장애를 바라보고 인권을 바라보는 인권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장애로 인한 차별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에버랜드가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이 이번 3차 변론에서 양측에 조정을 제시했는데요. 그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적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에버랜드에 놀러가 우주 전투기라는 놀이기구를 탑승하려 했지만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이번 3차 변론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놀이기구에 대해서 고공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시설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탑승 전 근무자에게 주의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조정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고와 피고는 재판부의 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에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지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한 것은 에버랜드의 과잉 반응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측에도 지적장애인의 탑승에 대한 책임과 안전에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원고 측이 제시한 안전 가이드북상의 문구 중 완전 삭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에게 놀이공원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범주에 맞춰 놀이기구의 탑승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대비해 장애인 실업팀을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에 오는 7월 창단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열악한 동계 종목 훈련 여건을 개선해 전문적인 훈련으로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서울협회는 오는 19일까지 2015 뇌병변 장애인 자기표현학교 참여자 10명을 모집합니다. 자기표현학교는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 장애인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서울협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LG가 2015년 장애인 특별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이번 장애인 특별 공채는 고졸과 대졸 등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입 및 경력으로 채용하며 LG 계열사 10곳이 참여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9일까지며 사무직은 LG그룹 통합채용 포털 사이트인 LG 커리어스에서, 현장 기술직은 각 계열사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그랜드 코리아 레저 임직원들과 함께 독거노인과 다문화, 소년, 소녀, 가장, 가정 등 서울시 내 취약계층 2천 가구에 희망미 20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수동 휠체어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16세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휠체어 없이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 보조기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에서 제7회 장기 산딸기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정지역 산딸기 무료 시식과 특판 행사, 산딸기 효소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졌으며 이날 특판장에서는 총 10,000여 박스가 판매되는 등 산딸기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한편 장기 산딸기 문화축제는 지난 2008년부터 장기 산딸기를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산지 가격으로 직판하면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기능인의 축제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23일부터 3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제히 열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CNC 선반, 전자기기 및 시각 디자인 등 20개 정규 직종과 3D 제품 디자인, 패션 디자인 및 보석 가공 등 12개 시범 직종, 그리고 그림과 e스포츠 등 레저 및 생활기술 2개 직종으로 총 34개 직종 대부분 지방의 일반 대학이나 폴리텍 대학 및 공업고등학교 등의 협력과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아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경기를 마치고 곧이어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내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릴 예정인 제9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이 개최됩니다.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은 우리나라가 2011년 제8회 서울대회를 유치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선수단은 지금까지 5차례의 종합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국위선양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와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비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의 정책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능대회 개최, 선수 선발, 기능올림픽 참가, 일시 포상금 및 연금 지급 등 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나 장애인 기능올림픽의 경우는 관련 법과 제도의 틀이 없이 단년도 사업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관련 법의 정비와 함께 우수 장애 기능인의 국가 사회적 우대와 고용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해 주인에게 버려져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수는 약 8만 1,000마리.
이 중 절반 정도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자연사 또는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스러운 외모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반려동물들. 반려동물들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메르스 확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복지TV에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대책에 대해 의료계와 장애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WBC 복지TV 긴급 진단, 메르스 취약계층 안전한가인데요. 6월 10일 오후 5시 20분에 생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